하루에 요즘에 이제 보통 한 5천 보씩 걷다가 엊그저께는 26,000보를 걸었어요. 아, 뭔 일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날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안과에 정기 검진 가는 날이라 네, 월요일 날 그 최초의 그 참석을 못했고, 이게 안과 갔다 오는데 한 10,000보를 걸었고요. 예, 근데 오후에 이제 그저 상담하러 이제 그 월요일부터 이제 다니거든요. 예, 시니어 상담가 이제 그게 저기 이제 4월부터 11월까지 하는 이제 일인데 월수금 나가거든요. 예, 근데 나가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그 구로구에 2동, 3동, 4동 이게 주민센터가 있잖아요. 예, 구로구 같은 경우에 16개 이제 주민센터가 있다 그러는데 그 3개 동을 이렇게 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그 홍보물, 판촉물, 하여튼 홍보물이나 무슨 뭐 게시판에 무슨 뭐 유용한 그 내용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이제 사진 찍고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하루 다닌다고 그 2동, 3동, 4동을 다니는데 그게 한 15,000보 되더라고요. 아, 예, 그 고대 그 구로병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남구로 전철역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삥 이게 돌았거든요. 근데 예, 그것도 막 그러니까 한 뭐 그날 걸은 게 한 26,000보를 걸었어요. 음, 근데 이제 그게 어 저기 5,000보씩 걷다가 한 26,000보를 걸으니까 조금 뭐 근육이 당기거나 이런 건 없는데 네, 조금 이제 어, 오늘 좀 피곤하네. 어제는 괜찮았었는데. 예. 예. 거기 이제 다니면서 이제 자동이로 되시겠네요. 이제 11월까지는 뭐 운동 따로 안 11월까지는 하고, 이제 거기 나가면 이제 10,000보 이상은 기본적으로 걷죠. 예, 예. 이렇게 거기 이제 다니면서 이제 홍보물 중에 좀 특이했던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정부에서 보일러 놔드리는 그 지원이 있더라고요. 취약계층하고 차상위 예,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예, 그 난방이나 이런 게 좀 잘 안 돼 있는 취약계층 분들한테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면은 현장을 방문해서 예, 진짜 그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일정 이제 저 지원을 좀 해주는 그 제도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신청하라고 이제 연락을 해줬고 그 하여튼 그 다양한 정보가 상당히 참 많아요. 많은데 그 동마다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홍보가 안 돼서 그거 혜택을 또 못 받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참 그 홍보도 하고 적기에 알리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그거 이제 팜플렛 가져온 걸 가지고 엑셀에다가 예, 뭐 이제 복지, 그다음에 그 일자리, 그다음에 문화 뭐 이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그 엑셀에다가 이제 그걸 그 팜플렛 홍보물 내용들을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 이제 담당 복지사가 그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르신들한테 뭐 제공을 해드린다든지 음, 일을 하는데 이제 자기 뭐 홍보 책자를 만드는데 기본적인 자료로 쓴다든지 예, 그런 거를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면접을 볼 때 이제 건강 상태를 물어보거든요. 예, 이게 이제 앉아서 하는 일이 아니고 많이 걸어 다니면서 이제 취약지구나 이런 데 이제 음, 찾아다니면서 이제 부스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이제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허약한 체질이면은 그거 못 하죠. 많이 걸어야 되고 또 이렇게 또 음, 말을 한다는 게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그 얘기하고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얼굴에 이제 철판도 깔아야 되고 다양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많이 예, 걸어 다녀야 되고 또 예, 어떤 뭐 긴급 상황에 그래서 이제 2인 1조로 항상 다니거든요. 2인 아, 1조. 한 그래야 사람이 되겠다. 다니면은 약간 취약지구나 한낮에도 그 취약지구 이런 데 가면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뭐
빈번히는 아니지만 간혹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꼭 2인 1조로 다녀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뭐 이제 그건 이제 올해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만 67세까지예요. 아, 고1도 보람형 일자리도 만 67세까지 제한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제 하면 제가 이제 보람형 일자리를 이제 마치게 되고 이제 내년에 이제 지역으로 돌아와서 지역에서 이제 봉사할 일을 찾아야죠. 그래서 많이 그 작년 재작년 한 천 건 정도 전화 상담하고 이제 그 대면 상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경험으로 쌓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뭐 하여튼 내가 좋아하는 걸 보고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5번째인데요. 것도 준비하실 동안 그 네, 복지 부분 있잖아요. 네, 그게 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네, 이렇게 이쪽 일을 그렇게 계속 해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보일러를 예를 들어서 놔주면 본인이 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다 해주는 것도 좋은데 그게 사실 일부 이제 본인 부담이 있으니까 그 본인 예, 부담금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이 또 또 계시고요. 있을 수가 있겠죠. 예, 또 예를 들어서 무료로 놔드려도 그게 전기세가 없어가지고요. 아, 그 돈을 못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있고, 이게 생각하는 거라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 정부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진짜 더 다르고 더 힘든 부분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지 부분은 접근을 할 때 하다 네, 보면 밑도 끝도 없는 부분 이것도 해줘야 되나 싶을 정도도 있기는 한데 예, 예, 정말로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터놓고 해야 되는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좀 계속 보완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네, 그렇게만 뭐 지원해 준다만 하고 이제 실제로는 예, 팔로우업을 못 하는 거죠, 그죠? 네. 예, 예. 이제 공유가 됐나요? 예, 잘 보입니다. 예. 네, 네, 네. 예, 이게 아무래도 뭐 저희는 이제 그래도 뭐 한자 세대이기 때문에 한자를 이제 쓸 수밖에 없는데 그 MZ 세대는 특히 제 막내 같은 경우는 한자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상당히 뭐 쉬운 한자도 모르더라고요. 한자 교육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항상 느끼는데요. 여기 이제 덕불고 필유린이라고 하는 아마 많이 보던 그런 문구일 텐데요. 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고 이웃이 있다는 걸 이루는 말. 예, 하여튼 뭐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느끼는 부분을 보니까 실제로 좀 존경할 만한 동료다, 상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이게 이제 좀 덕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뭐 지혜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만은 일단 뭐 그러니까 뭐 사람됨, 그러니까 뭐 배려, 용서 뭐 이런 게 다 이제 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 덕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주위에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어떤 경험을 통해서도 많이 느끼는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항상 어떤 마음을 오픈 마인드하고 좀 이렇게 상대방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충록자, 이건 한자도 좀 어렵고, 뜻도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이건 저는 이제 노사발전재단에서 2013년도에 이제 울진에서 올라와서 다시 중장년 희망 일자리 센터에 갈 때 동기부여 강사가 슬라이드에 크게 이제 이 한자를 올려놓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충록자, 이게 사슴록자인가요? 네, 사슴록자고 이게 이제 토끼라고 하는 의미일 텐데 사슴을 쫓는 자는 토끼를 돌아보지 않는다. 오로지 그냥 큰 뜻에 매진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일자리를 찾는 것도 실제로는 절실한 마음에서 어떤 타겟을 정해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라든지
하고 싶은 분야를 정해놓고 그걸 쭉 이제 찾는다라는 거죠. 견눈질 하지 않고 어떤 절실한 마음을 갖고 하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걸 이제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상당히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글이었던 것 같아요. 사슴을 쫓는 자는 토끼를 돌아보지 않는다. 일로 매진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대구 굵기의 10요소에서 아마 이게 2006년도 중국 CCTV에서 방영됐던 거를 2007년도에 책이 나와서 근데 뭐 요약본을 저도 읽었던 건데요. 대국 굵기 이제 강대국의 10가지 조건에서 이제 강대국이라고 하는 거 여기 과거에 이제 그 강대국이었던 열나라의 어떤 걸 보면서 중국에서 이제 이 강대국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정신 문화적인 뭐 그런 운동을 이제 쭉 벌였던 걸로 알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겠죠. 연계가 돼가지고 10가지를 보면은 이게 뭐 꼭 뭐 대국 굴기락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의 조건도 있습니다만은 개인이나 조직에서도 상당히 좀 쫓아가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린 것이 이긴다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는 오픈 마인드, 근데 경쟁이 세기를 연다. 선의의 경쟁에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이제 찾아갈 수 있다. 근데 벼랑 끝에 서봐야 창조에 눈 뜬다. 이 의미도 상당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벼랑 끝에 가봐야 창조의 눈을 뜬다. 그다음에 욕망이 원동력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강대국의 조건에 다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죽을 이유가 살 이유가 된다. 이것도 참 이런 걸 경험을 안 해본 분들은 잘 의미가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죽을 이유가 살 이유가 된다. 어제 제 후배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 후배가 10년 동안 연락이 두절이 됐었는데 그 후배가 지금 어떠한 입장이냐면은 그 집사람이 10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뭐 그 누워 있죠. 저기 와상 환자인데 누워서 10년을 지금 이제 간호를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벌써 뭐 자살 시도를 3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목 매달았는데 이게 이제 뭐 빠클인가 이게 뭐 약해가지고 이게 부러졌대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뭐 목뼈 쪽이 약간 좀 부러지고 그거 하고 나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그 친구도 이제 자살 시도를 3번 해서 다 실패하고 그래서 이제 뭐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부인을 요양원에서 이제 자기가 간호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살 이유를 많이 찾고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지금 자기의 그 삶을 산다 해서 매일 그 자기 근황을 계속 이제 카톡으로 보내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 뭐 하여튼 마음으로 많이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가 자본이다라고 하는 얘기. 근데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낳는다. 근데 이념이 아니라 실용이다. 네, 그다음에 나다움으로 승부를 해라. 그다음에 개척하고 도전하고 모험하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강대국의 이제 10가지 조건이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요약이 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던 거고요. 지금 봐도 뭐 상당히 뭐 다 통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성공을 이룬 기업들의 공통점은 3가지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먼저 핵심 사업에 집중해야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핵심 사업을 인접 영역으로 또 확대해 나간다. 점차적으로. 그다음에 환경 변화에 따라 적시에 그 변신에 성공하는 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룬다라고 하는 의미를 요약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터 생계라고 하는 그 분의 그 제5 경영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과 창조 경영 5가지로 이제 어떤 해야 될 일들을
필요한 조건들을 얘기하는 시스템적인 사고, 여기 이제 학습하는 조직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 뭐 개인이나 조직이나 똑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학습하는 조직이 되어야 되고, 개인적인 숙련도, 어떤 그 전문가적인 그런 스킬들을 개인적으로 계속 완성도를 높여나간다. 사물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을 강조하는 정신 모델의 확립. 이게 종합적인 인식이라고 되어 있고, 정신적인 모델의 확립. 이건 뭐 실제로는 딱 직감적으로 이제 이해하기는 좀 쉽진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뭔가 그 경험이라든가 이런 전문성이 그 쌓이다 보면은 개인의 어떤 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감이 이제 좀 생기고, 근데 감을 뛰어넘어서는 실제로 이제 촉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좀 연관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비전의 공유, 대화를 통한 팀 학습.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대화를 통한 팀 학습. 우리가 뭐 질문하는 습관이라든지 듣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훈련이 아무래도 좀 안 돼 있어서 그게 기반이 안 돼 있으면 이 원활한 진짜 대화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통한 팀 학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니엘 핑크 이제 마케팅 그때 공부를 하면서 그때 이제 읽었던 책인데 새로운 미래가 온다. 뭐 10년 전의 얘기인데 지금도 뭐 이 똑같은 그 맥락인 것 같습니다. 디자인으로 승부를 해라. 첫 번째 이제 디자인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퍼레이팅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 싱킹이다. 이게 상상력의 근육을 키우십시오라고 하는 부분. 그게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데 가장 큰 우선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스토리를 경배해라. 그래서 이제 뭐 이 당시에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제 쭉 유행하게 이제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거는 농장 그 현장 체험이라든지 이런 그 뭐 4차 산업혁명, 6차 산업, 농촌 융복합 이런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모니를 이루어라, 패턴의 인식, 조각조각 보지 말고 뭔가 이렇게 덩어리로 보면서 뭔가를 조화를 이루어라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공감을 일으켜라. 공감은 삶의 매직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이거는 참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도 있고 선천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 후천적으로도 충분히 이거는 좀 키워나가고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감. 그다음에 프레잉 놀이를 주도하라. 놀이를 주도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마음의 여유야말로 새로운 부다. 놀이는 창조의 보금자리 변화와 놀아라. 제가 이제 일이 놀이다. 그다음에 일을 통해서 결국은 뭐 힐링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놀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우리 생활하는 데는 기반에 좀 깔려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미닝, 진정한 의미를 찾아라. 세상의 가치가 변하고 있다. 그래서 뭐 마케팅에서 타켓 오리엔티드 시장을 이해할 때 그 마켓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타켓을 어떤 목표를 두고 지향을 해라. 목표 지향적인 어떤 그 경영이라든가 삶을 살아라라고 돼 있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미닝 오리엔티드 뭔가 일을 하기 이전에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보고 하면서 이제 그 일을 수행을 해 나가라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미래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이나 조직이 준비를 해야 될 그런 그 6곡지로 이렇게 설명을 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쓰고 죽는다, 다 버리기를 배우는 자세. 비워야 비로소 채워진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와의 이별이다. 이렇게 은퇴는 없다. 그래서
이 은퇴는 없다라고 짤막한 문장인데 지금 뭐 나는 퇴직했다고 그러고 은퇴했다는 사람들이 이제 이 표현들을 쉽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저는 지금도 뭐 이 말을 계속 그저 생각하고 쓰고 있거든요. 퇴직이라는 거는 퇴직을 했지만은 어, 퇴직을 한 게 아니고 은퇴는 뭐 실제로는 이렇게 흙 속으로 돌아가서 이게 뭐 다시 그 죽음에 이르는 길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은퇴고 뭐 죽음도 이제 웰다잉 쪽에서는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이다. 닫힌 문이 아니고 또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게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은퇴는 실제로는 뭐 적합한 어떤 그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은퇴는 없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10년 전에 제가 감사라고 하는 거를 별로 이렇게 의미를 모르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거를 느끼는 거하고 지금 이제 감사일기를 쓰면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이제 많이 이제 감사를 보는 이제 시각이 많이 틀려진 건데요. 감사하기는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확실한 방법이다. 감사하는 습관을 통해서 여유로움이 나오고 결국은 이것이 어떤 부를 창조해 나가는 과정일 것이다라고 해서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해서 표현을 한 글이고요. 상상은 삶의 핵심이다. 다가올 미래의 시사회다. 이건 뭐 이쪽에서 얘기한 부분하고 같은 얘기일 텐데 아인슈타인도 뭐 이런 이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상상은 삶의 핵심이다. 다가올 미래의 시사회다. 믿고 첫 걸음을 내디뎌라. 계단의 처음과 끝을 다 보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처음에 뭐 시작할 때 대부분 이제 끝을 좀 보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끝까지 끝을 보려고 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그냥 처음 보고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경험이나 이런 뭐 계속적인 반복적인 그런 훈련이라든지 경험이 없이는 쉽게 이렇게 의미는 와닿지 않는 부분인데 이 말은 실제로 맞는 얘기거든요. 그냥 발을 내디뎌라. 할까 말까 할 때 해라라고 저질러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을 텐데 마음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이게 조사를 바꿔야 되겠군요.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 뭐 생각한 대로 이루리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베풀기는 돈을 더 많이 불러들이는 강력한 행위다. 이게 뭐 실제로는 참 기부 문화라든지 우리가 뭐 나누는 행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표현이고 실제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니까요. 지금 행복을 느끼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불러들이는 강력한 행위다. 행복을 느껴라라고 하는. 그다음에 이게 기억해야 함을 기억하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참 이것도 의미심장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여기서 위에서 보면은 어제와의 이별인가요? 예. 다 쓰고 죽는다. 버려라라고 한다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근데 이 개념하고 또 이 개념하고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 같은데 과거의 어떤 지나온 일들을 깡그리 다 잊어버릴 수는 없겠지만은 필요한 부분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걸 것 같아요. 기억해야 함을 기억하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페이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뭐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고 또 과거의 얘기라도 또 지금에 봐도 제가 이거를 정리해는 이유는 뭐 제가 좋아하는 글이기 때문에 일단은 언제 어디서 보더라도 이거 가끔 열어보거든요. 뭔가 좀 이렇게 시간이 남고 아니면은 좀 뭐가 엉켜 있다 뭐 이럴 때 이거를 이제 과거에 좋아한 글들 쭉 읽다 보면은 뭔가는 또 이렇게 엉켜 있는 실타래가 이렇게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의 위안도 얻을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정리를 해나가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좀 뭐 같이 보시고서 좀 공감하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좀 첨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오늘도 내용들이 참 좋습니다. 뭐 아침 이 시간이 정말 편안한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네, 좋고요. 네, 저는 그냥 오늘 요거 읽으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디까지냐는 거에 관련돼 있는 내용인데요. 네, 부의 관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라는 부분들을 어디다가 기준을 둘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삶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결국은 나눔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결국은 또 뭐 예를 들어서 물려주는 거 뭐 여러 가지들이 보면 기본적인 물질의 관점에서 뭐 결국은 제일 그 부분이 크기는 제일 크니까요. 네, 사실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의 소중함은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실은 뭐 부족하다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의 관점을 우리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거는 나의 만족이 그러니까 내가 만족이라 할까 나의 성취감 만족 이런 게 어디다 둘 수 있느냐는 게 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국은 있어야 나눔도 할 수 있고 기본 물질은 그렇지만 그게 물질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마음이 있어야 가는 거니까 부라는 부분이 물질하고 마음들이 같이 있었을 때 더 풍성해지고 나눔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럴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내가 과연 그러면 이 일을 할 때 나눔을 할 때에 내가 더 채우기 위해서 결국은 하느냐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느냐 또 그게 순전히 그게 아니고 정말로 나눔을 위해서 하느냐 뭐 이 부분들은 딱 그 경계에서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지는 것은 같아요. 오늘도 많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매주 목요일 날 이렇게 해주시니까 굉장히 이제 그 아침 시간이 좋고요. 그 내용들이 있을 때 전에도 이야기 이제 조금 한번 드렸었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까 저희가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지금 그 교회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 큐티 할 때 사용하는 think라는 게 있거든요. think. 네, T-H-I-N-K. 전에 한번 네. 이제 그 이야기했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T가 텔링으로 시작해라라는 거거든요. 텔링. 근데 그 힐링. 텔링이 네, 우리가 내 삶을 뺀 상태에서 돈이 됐든 아니면 좋은 말이 됐든 뭐든지 계속 모으기만 하면 그러면은 그 본질이나 내 삶을 잃어버리는 거 그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세상에서 보기 좋은 거 그냥 쫓아다니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작을 먼저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어떤 비전을 갖고 있냐. 그러니까 원래 가치관이 먼저 중요하고 내 가치관이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떤 문제에 면에 있냐 하는 거 또는 어떤 비전을 내가 실현을 하고 싶어 하느냐 그런 것들을 먼저 먼저 나열을 하거나 먼저 거기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읽고 있으면 기분이 좋다. 요런 면도 있겠지만 나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에 접해 있는가 아니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인가 거기서 이제 먼저 시작이 된다는 게 이제 T거든요. 텔링. 네, 그다음에 이제 H가 홀리파잉이라고 하는 게 좀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공 원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부라고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그거를 이제 대하는 게
내가 뭔가를 채우려고 하거나 뭐 아니면 실제로 그 공사 자체를 그것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든가 이게 그 큐티에서는 홀리파잉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 삶이 내 가치 나와 사회의 가치관에 그 합당하게 가고 있는가라는 거를 기준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보여주신 그런 내용이나 지금 계속 보여주신 내용들 요것들이 좀 말씀드리니까 그게 일단 그 기준의 기본 재료가 될 수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기초 자료. 예,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목표를 그냥 그것만 몰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매뉴얼에 해당하는 좋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검토를 하는 거, 그 기준을 갖고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퀄리파잉이고 세 번째 이제 그 아이가 인터프리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나한테 일어난 일이라든가 과거 있었던 일이든 그 사건을 여기 있는 이 기준 갖고 해석을 하는 거.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nursing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이제 케어를 하고 해가면서 그거를 이제 다듬어 내는 작업.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K가 keeping이라고 해서 그거 시스템화한 거를 이제 일단 재구성해서 유지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그걸 적용이라고 하거든요. 적용.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가지고 계신 그런 내용들을 그 살아나게 만드는 것, 그게 살아나게 만드는 게 시작을 내 삶을 가지고 내 삶의 그 각 요소를 가지고 시작을 한다. 두 번째는 지금 모아 놓으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걸 매뉴얼화하는 거. 그러니까 나열만 돼 있으면 어느 순간에 이걸 적용하려고 그러면 사실 내용 보시면 아시지만 내용과 내용끼리 충돌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사실은 충돌이 아닌데 이때는 오른손 쓰고 이때는 왼손 써야 되는데 근데 오른손이 맞다 왼손이 맞다 이런 식이 돼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서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고 하는 거를 정리해서 매뉴얼화하는 거. 그리고 이제 내게 있었던 사건들을 과거부터 있어온 사건들이나 현재 이 닥치고 있는 사건들을 지금 있는 이 만들어 놓은 매뉴얼 가지고 이제 검토를 해서 조치도 실제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놔야겠다 하는 나만의 매뉴얼로 바꾸는 작업. 그리고 그거를 날마다 또박또박 실천해 나가는 거. 근데 이제 밤 보면 이제 그 장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 요소를 골고루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네. 처럼 이렇게 모으신 것들을 그렇게 이제 그 가지고 또 실제로 날마다 실천을 또박또박 해내시잖아요. 예, 제일 정확하게 저희 마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예,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요걸 전체를 이렇게 이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갖춰 가시는 거. 예, 그걸 이제 나름 또 저도 이제 그거 보고 느낀 게 나만의 방법으로 요거를 정리를 한 또 그런 게 또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 작업을 좀 해가고 제 블로그에도 그 포스팅 해놓은 게 있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저는 좀 이제 약간 다른 관점으로 해갖고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예, 그 주소도 한번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